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스타트 해봅시다. 일단 중국이 오늘 전인대가 끝나면서 지방부채 한도 증액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중국 증시를 보시면은 오늘 중국 증시가 밀렸어요. 오늘 중국 증시를 딱 보시면은 얘가 막판에 밀렸습니다. 근데 밀린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말은 많은데 이야기는 많은데 핵심이 되는 거는 시장이 원하는 규모는 나왔어요. 시장이 원하는 규모는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2,000조라 그러면은 약간 위안 기준으로 보면은 10조 위안이 나온 게 맞아요. 계속 10조 위안 풀어야 된다, 10조 위안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10조 위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달린 게 5년간 10조 위안 이에요. 첫 번째는 5년간 10조 위안이에요. 두 번째, 이게 지금 현재 숨겨진 빚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지방은행 중에 한 군데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 근데 지방은행에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약간 새마을금고 느낌인데 되게 조그마한 은행이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은행인데 은행 관리자가 돈을 들고 날랐어요. 은행장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은행장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은행장이 돈을 들고 날랐어. 그리고 은행이 하루아침에 폐업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중국의 은행 시스템 전반적인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국에서는 지금 자유로운 출금이 막혀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그 3천만 원 인출 좀 이러면은 누구세요? 3천만 원요? 이 돈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뽑아가시는 겁니까? 다 지금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어 지금 중국이 어찌 보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은행이 지금 들고 나른 돈이 얼마냐 그러면은 대충 그 돈이 지금 한 2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은행이 한둘이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판 틱톡이라고 그러니까 틱톡 혹은 뭐 중국판 유튜브라고 부르는 뭐 더우인 이런 데 SNS 이런 데 그런데 보면 이런 내용들의 영상과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피해자들이 이제 돈 내놔라고 이제 막 따지는 거지. 돈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숨겨진 빚을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냐면 지방은행들도 이제 지방 부채 중에 하나거든요. 또 중국은 은행이 다 공산당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지방 부채에 대한 이 얘기는 결국 그 부분도 감안되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돈을 많이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돈 찍어낸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하는 돈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연준 같은 경우 아니면은 저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줬던 백지수표 그런 것들 뭐냐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도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도느냐. 물론 지방 부채를 해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풀어내면은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중국 중앙은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공산당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걸로 지방 부채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방 부채가 해결됐을 때 공산당이 중앙 정부가 이 부채를 어떻게 보면 떠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요 채권 발행 이후에 뭐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돈을 주면은 얘네들의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 만큼 그걸로 추가적으로 뭔가 뭐 부채를 더 늘려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인 효과는 나옵니다.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직접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2,000조 2,000조 풀었는데 5년 동안 푼대. 그럼 시장에서는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 나와줘야 시장이 이제 지금부터 가자 하고 출발하자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 보는 거야? 푸는 건 푸는 건데 간 봐?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뭐 산업을 육성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전반적인 이렇게 양적완화를 뭐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지금까지 쌓아놨던 빚 좀 우리 까자. 우리 공산당한테 넘기봐라. 요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했던 건 2,000조를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풀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과거에 했던 것처럼 가전제품 바꾸면은 보조금 지급할게. TV 바꾸면 보조금 지급할게. 자동차 바꾸면 보조금 지급할게. 어찌 보면은 저 2,000조가 만약에 기업들의 R&D라든지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정말 환호했을 거예요. 규제를 풀어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즉각적인 시그널로 시장이 작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거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5년 동안 푼대. 5년 동안 풀어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은 그럼 얘들이 또 다시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도 눈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대선을 기다린 부분 지금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는 그 시나리오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은 무슨 시나리오가 있었냐. 첫 시나리오가 처음에 이제 그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미국에서 금리를 50bp 낮추고 그쵸? 빅컷을 했어요.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동시에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도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도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중국에서 이제 우리 돈 풀겠다고. 왜? 미국이 금리를 세게 낮춰줬으니까. 근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는 안 밝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이 돈을 더 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왜?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트럼프가 당선돼서 중국이 돈을 더 푼다?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곰곰이 살펴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거 뭐예요? 어제 FOMC에서도 계속 질문 나온 거 뭐예요? 관세로 인해서 혹은 그 적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연준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응할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고 여전히 적자 재정을 더 쓰는데 돈을 더 푼대.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걱정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빅컷에 환호해서 전 세계에서 부양책을 얘기하고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가 올라와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 세계의 금리 인하와 부양책 속도도 이것도 같이 느려지는 거 아닌가? 이걸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더 오랫동안 투자하신 전문가분들은 아니다. 트럼프 되면은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돈을 더 풀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국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가 나온 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가 실제로 어떠한 세법을 적용하고 어떠한 또 그 지랄병을 틀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의사결정도 지금의 소위 말하는 이제 9월에 얘기했던 올해 3번 낮추고 내년에 4번 낮출게요. 한 2년 동안 한 2% 가까이 금리를 낮출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그 2025년 말에 금리가 한 3.5% 전후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 배팅값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4% 얘기하고 있고요. 2025년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가 될 거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거다라고 배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는 질문도 그런 거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그 뭐 관세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그 내년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미국의 기자가. 거기서 저는 계속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1년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뒤 트럼프가 집권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무엇? 인플레를 건들 수도 있는 그 타임. 이 시간. 요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지난번에도 이랬고 보통 뭐 금리가 됐든 정책이 됐든 뭔가 한번 쓰면은 그게 지표를 움직이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파월 의장도 내심 속으로는 인플레가 올라오면은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임기 내 인플레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본인이 역사책에 제대로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년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종합해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이걸 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 볼 때는 중국의 이번에 2,000조를 푼다라는 부양책이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몸을 사린 거다.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실망을 했다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중국으로 돈을 빡 풀었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버리면은 역풍을 맞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미국이 돈을 안 풀고 미국이 어찌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이 막 돈을 풀어버려. 그러면 중국 위안화 환율이 막 올라가. 그리고 이런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 약세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원화 약세. 원자재를 사오고 아니면 이렇게 뭐 할 때 되게 적자가 많고 그리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고 환율 리스크 자체가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거든.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안 좋아지면은 달러 대비 한국 기준으로 환율이 지금 위로 치솟으면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국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다라고 하는데 국내 인플레가 올라간다. 이거는 공산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지금 70달러예요. 근데 기름값이 옛날보다 비싸요. 수입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국내의 민심, 국내 인플레이션 이거 컨트롤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 무역을 했을 때도 이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요. 그리고는 또 무엇?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받기가 요게 어려워져요. 특히 환율이 구조적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돼버리면은 투자 안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 투자 안 하고 아르헨티나 투자하면 아르헨티나 환율 안 좋은데 러시아 좆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를 해버리면은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혹은 유럽이 금리 인하고 양적 완화를 때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의 엔화가 날아가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달러가 좋고 얘가 안 좋아지니까 구조적으로 환율이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쓰고 어떠한 일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눈치는 봐야겠고 돈은 푼다라고 지금 공언은 했고 거기에서 약간 교차점을 찾은 것이 당장 있는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돈을 푼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부동산이 과연 그 2선 도시 3선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이징 상하이 같은 1선 도시 그 뒷단이 2선 도시 그 뒷단이 3선 도시 제일 시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막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2선 도시 3선 도시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그리고 이 5년간 2천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5년 동안 2천조를 어떤 속도로 풀 건데 매년 400조씩 푸는 거야 아니면은 초반에 확 푸는 거야 뒤쪽에 확 푸는 거야 그것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정부도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찌 보면은 이러한 뭐 본인들이 뱉은 말과 향후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절충한 그러한 안을 낸 거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은 그냥 경기 부양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지고 2028년까지 지방정부가 소화해야 될 부채가 14조 위안이나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 10조 위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죠. 지방정부가 지금 2028년까지 갚아야 될 부채가 요 부채 수준이 14조 위안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이렇게 지방정부들을 조금 지원해주면은 얼마? 이 정도 감소한 효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 이 목적으로 해서 돈을 푸는 거다. 이거는 시장으로 푸는 게 아니고 공산당 내에서 도는 돈이다. 요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중국 이슈는 정리하면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중국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책을 쓴 거지 뭐 글로벌 관점에서 호재성으로 정책이 나온 건 아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의 그 증시랑 채권 쪽은 가격이 빠졌어요. 오후에 좀 늦게 나와가지고 좀 어찌 보면 가격이 좀 덜 빠지긴 했는데 시외에서도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월요일날 일단 중국 증시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도 얘들 좀 빠지고 있거든요. 핀투어투어, 알리바바 이런 애들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5%씩 빠지고 있어요. 징둥도 지금 5%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정책에 대해서 중국 증시도 증시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를 보더라도 중국의 돈풀기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는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알리바바, 핀토토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10%씩 빠지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반등하다 말고 돈 푼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쭉 반등했잖아요. 9월에 반등한 거 대비 지금 보시면은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돈을 안 풀 때보다는 나은데 9월 이전보다는 나은데 힘은 많이 잃은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